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 명의 강력한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수많은 영웅들이 각자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며 천하를 두고 다투는 격동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것이 바로 군웅할거의 시대였다. 군웅할거는 무리군, 영웅, 웅, 나눌 할, 거둘 거로 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영웅들이 각자의 영토를 나누어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와 삼국지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거나 붕괴되면서 각 지역의 강력한 세력들이 독립적으로 영토를 차지하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현대에는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조선 말기 1895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던 그해 가을, 김태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30살의 나이로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안온한 삶을 살아가던 그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대로 이어온 김씨 가문의 상단은 조선 팔도 전역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상업 제국이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의주에서 제주까지 조선당 어디든 김씨 상단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압박과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조선의 전통적인 상권 질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런 불안한 시기에 집안의 기둥이자 절대적 존재였던 아버지 김대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던 그날 밤,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감을 맛보았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오열하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자 김씨 상단의 회의실은 냉혹한 현실의 무대가 되었다. 평생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각 지역의 지배인들이 하나둘씩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거대했던 상업 제국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경상도를 담당하던 이 지배인은 일찌감치 일본 상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조선의 전통보다는 일본의 새로운 상술과 자본력에 기대어 자신만의 상단을 구축하려 했다. 전라도의 정지배인은 청나라와의 오랜 교역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상인들과의 거래를 대폭 확대하며 독립적인 세력을 키워나갔다. 충청도의 최지배인은 서양 문물에 눈을 돌려 새로운 기계와 물건들을 들여오며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태주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치열한 경쟁의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밤마다 그는 한양 성곽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과연 자신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몇 달간의 혼돈 속에서 태주는 점차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다른 지배인들이 모두 외부의 힘에 기대거나 급진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과 전통적인 신뢰였다. 태주는 서울과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상단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다른 지배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조선의 전통 수공예품과 농산물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도공들과 함께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고 직조공들과 협력하여 한층 부드럽고 견고한 비단을 생산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이었다. 태주는 상인들과 농민들에게 항상 공정한 가격을 보장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다. 초기에는 다른 상단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샀다. 그들은 태준의 방식을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품질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그의 상단을 찾게 되었다. 정직한 거래와 변함없는 품질,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가면서 태준의 상단은 서서히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의 상단에서 일하는 직공들과 상인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조선 땅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외세와 손을 잡았던 상단들은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 서구 열강들 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그들의 사업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서양 문물에만 의존했던 상단들도 마찬가지였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이다. 반면 태준의 상단은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상품들은 변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관계는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과거 아버지를 섬겼던 지배인들이 하나둘씩 태준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얻은 경험들이 결국 태준이 선택한 길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태준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과거의 갈등이나 경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귀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진정한 군웅할 거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다. 각자가 영웅이 되려고 다투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더 큰 꿈을 키워나가야 할 때였다. 김씨 상단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각 지배인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가 결합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났다. 태준은 그 중심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영웅이란 혼자만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군웅할 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 그는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군웅할 거의 시대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중앙 집권적 힘이 약해질 때마다 각 지역의 세력들이 저마다의 깃발을 들고 패권을 놓고 다투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다.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정치적 파벌의 대립, 개인들 간의 경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김태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승리는 남을 제압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군웅할 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과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하지만 그 경쟁력의 바탕에는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